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8월 14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연휴 가기 전에 마지막 거래일, 목요일 날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꼭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이제 날씨가 이렇게 좀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구가 아프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또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꼭 잘 대처하셔서 큰 일이 없으셨기를 또 바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감한 미국 증시를 보다 보니까 일단 뭐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다우지수스가 강하게 올라왔죠. 이틀째 강하게 올라오면서 왜 나만 여기 있어? 그러면서 전고점 돌파해야지 이런 쪽으로 변화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S&P 500도 계속 S&P 500은 양봉, 나스닥은 약간 음봉 이러면서 변화가 들어갔는데, 역시나 전고점 때 돌파해서 쭉 연장으로 이어가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고요. 게다가 니케이 지수 부럽네요. 이렇게 딱 눌렸다가 돌아가는 거 부럽고, 중국 증시 양봉으로 벌써 전고점 때 돌파하다 보니까 쭉 올라가고 있고, 게다가 또 대만 증시도 강세로 가고 있고, 한국은 못 가고 있고, 원래는 저희 3300 들어가야죠. 그래서 역사적인 지난 고가 3316 여기를 돌파해서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월봉이 지금 한 3개월째 5월달부터 5, 6, 7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째 양봉이 나오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아? 라는 쪽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면은 훅 가야 되는데, 누가 일단은 막네요. 누가 후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변화는 그 정도로 보고 있고, 미국 시장의 동향들 한번 좀 체크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일단 달러 약세로 다시 갑니다. 98대가 깨졌고요. 그리고 또 원화는 1380원대 살짝 원화 강세 들어가고 있고, 비트코인 이쪽은 여전히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 그리고 또 금리나 달러 약세 이 두 가지가 간다 그러면 당연히 부각받을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나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이왕이면 이더리움 쪽 이거 계속 또 봐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신고가인데 어떻게 사요? 이런 쪽에서는 신고가 플레이도 괜찮은, 또 제 투자에 맞지 않게 그냥 좋다, 이게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보고 기회 있으면 조금씩 더 챙겨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하다하다 못해 코인까지 제가 뭐 그렇게 아닙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7% 4.23 요게 만약에 시장 반응들처럼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국채 발행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음 주까지도 국채 발행이 이제 크게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고 아마 8월 말 9월 초로 또 가면서 또 국채 발행이 크다 보니까 그때 영향을 받겠는데, 지금 분위기는 금리 이제 B컷 50bp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이거를 한 번에 일어나는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금리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넘어가는 느낌이 나는데, 아무튼 시장에서는 일단 뭐 100% 확률로 지금 금리는 이제 9월달에 인하한다라는 쪽에 대해서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모습들인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조금 좀 앞서가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된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는 빠집니다. 0.7%대 하락해 있고, 금 별 반응이 없고 은이 강하죠. 요즘엔 금보다 은이 반응이 좀 세다라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구리는 정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국내 야간 선물은 0.15 상승, 이거는 뭐 봐야 되겠죠. 여전히 강세 기조를 이어가야 되는데, 한국만 이래요. 한국만 못 가다 보니까 조금 후속 매수가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 모습들입니다만, 화이팅!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요 얘기는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러셀 2000 2%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은 지금 기조 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국내도 약간 코스닥, 중소형주 이런 쪽들이 좀 강하게 가고, 어제도 보니까, 좀 변화가 바이오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UBS에서 지금 알테오제들 매도 리포트로 나왔습니다. 이건 또 웬 이상한 얘기지? 라고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 종합해 보게 되면은 시장의 생각보다 머크사에서 나왔던 머크사와 관련되어 있는 SC제형 키트루다 SC제형이
생각보다 너무 과대 계상하고 있다.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내용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근데 거의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4에서 5% 정도 로얄티를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고, 회사 쪽에서 그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시장보다 한 30% 더 비싸게 지금 책정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럼 경쟁사 NO2 같은 경우랑 연결시켜 보게 되면, 그럴 정도인가? 라고, 에너트는 그러면 생각보다 투여 시간도 오래 걸리고, SC 제형은 2, 3분이고, 그런데 그거와 비교했었을 때 이걸 인정을 못 해준다고? 라고 하는 반응에서, 뭐, 공회도 치고 장난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예, 그건 뭐 제 생각인데, 일단 오늘 이게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데, 이걸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서 좀 들어올지, 요즘에는 개별 주식의 변동성이 무지 커 있다 보니까, 괜히 눈길이 가네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바이오주에 어떤 변화가 나올지 그것도 일단 한번 좀 챙겨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 또 하나 AI 관련된 쪽에서 좀 중형급 업체 코어 위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20% 빠졌습니다. 이게 일단 지금 마진 압박이 불거진다 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그 AI 수요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가 아니라 감당할 인프라가 없다, 인프라 구축 비용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지연된다 라는 쪽에서 약간 생각할 거를 던져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그 엔비디아 뭐 어떤 AI가 이제 투자가 줄어든다, AI에 대한 여러 가지 산업 위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충분히 인프라 구축을 할 만한 자금들이 또 투여돼야 그 다음에 레벨업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간다는 쪽에 대해서 이 회사를 보다 보니까 그래? 라고 좀 의문이 살짝 생기는 게 좀 시장에서의 고민인 것 같은데, 단순하게 이 회사의 문제로만 치부할지 아니면 AI에 대해서 조금 속도 조절이 나올지, 이게 이제 앞으로 관건인데, 근데 그런 쪽에서 엔비디아는 좀 밀렸습니다. 근데 AMD는 또 강하게 올라간다 라고 하게 되면 또 이게 다 같이 확인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한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가 또 금리나 얘기해가지고 또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지금 금리나 압박이 한층 올라가면서 그래서 또 트럼프는 100bp 나야 된다, 연준이 금리를. 그리고 또 펜센트는 한술 더 떠서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난 더 세게, 그래서 150에서 175bp 낮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9월달에 비컨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쪽이 펜센트 재무장관입니다. 이런 쪽에서 그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런가 보다, 행정부가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몰고 가겠네 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데,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그 연준 의장 후보 한 11명인가요? 10명 정도 추슬려 놨고, 생각보다 빠르게 교체 작업 예, 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파월 의장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분을 빨리 모시겠다, 뭐 이런 쪽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모시는 분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금리는 많이 밀리겠구나,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 방향들이겠죠. 그런 쪽에 관심이 좀 높아진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골드만삭스 쪽에서 나온 얘기는 관세중 67%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 예, 이게 원래 정확한 얘기죠. 그런데 이거 지금 이번에 7월 물가나 7월 데이터 가지고 나오느냐 안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8월달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부과되고, 그때부터 8, 9월 나오는 이제 지표는 이거를 반영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가 보여지면서 만약에 9월달은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한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표가 보여지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까요? 이거는 모르겠죠. 아무리 정부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커질까요? 그래서 8월 이후부터 나오는 경제 지표는 조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대로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별로 안 오를 것 같다, 물가 큰 영향 없을 것 같다, 고용도 생각보다 위축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봐라, 고용도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지만 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가는데, 요게 지표가 그렇게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지금 시장은 막 한 신고가 돌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갖고 좀 푸시가 계속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그게 또 훼손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8, 9월 달에는 또 금리 인하의 선반영 같은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올라갔으면은 금리 인하하고는 또 조정이 나와야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제 지표가 못 따르게 되면 또 부담이 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때 아무래도 변화가 커질 수 있겠다는 쪽이고, 또 국내 증시는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취약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또 정부가 세제 개편 관련된 쪽에서 아직 뭐 확정을 못 짓는다, 이대로 그냥 진행된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또 물량 나오겠네. 이런 쪽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겠죠. 그런 거를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연준 위원들도 지금 분위기는 아직까지 굴수비 총재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물가 불안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근 데이터만 보면 지금 그 고용시장 뭐 견조하지만 약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게 되면은 가능성은 있겠는데, 지금 관세에 대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당연히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생각할 수 있는 바겠죠. 근데 그거는 현 정부는 아니라고 우기다 보니까 지금 약간 괴리가 좀 있는 거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연준 의원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최근에 지명된 우리 미란이 형, 스티븐 미란 형, 미란이 형 나중에 조금 여기 커지게 되면 좀 걱정은 되는데, 아무튼 이 형의 발언과는 좀 반대되는, 그러니까 최근에 지명되고 최근에 이제 점점점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얘기하시는 분들 빼고는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약간 지금 중립적인 입장이 더 강하다. 이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여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연준 얘기를 저희가 너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뭐 저기 변방에서 주식 매매하는 사람이 연준에 대한 큰 얘기를 그냥 바라보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보면은 종목들 한번 쭉 볼까요? 테슬라 살짝 약했습니다. 별 큰 영향, 이슈가 되는 거는 별로 좀 없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앨범알 탄력받고 다시 한 4%대 이상 올라가고, 어제 보니까 탄산리튬 고점에서 왔다 갔다 다시 쫙 하면서 올라갔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거 많이 봤었죠. 탄산리튬이냐 수산리튬이냐 옛날에 같이 갔었어요. 동행으로 이렇게 같이 가다가 요즘은 탄산리튬만 강합니다. 수산리튬은 정체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뭐 NCM 계열 쪽에서 막 또 이거 한참 많이 봤었지 않습니까? 탄산리튬과 괴리가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일단 요거는 못 가네요. 이것도 좀 따라 올라오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자극은 지금 CATL의 광산 이제 한 3개월인가요? 일단은 뭐 최소 3개월 운영 중지 이런 게 자극을 했던 게 이쪽이죠. 그래서 아마 2차전지 쪽에 대한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계속 지켜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좀 정체. 그래서 아직 지금 분위기는 강하지는 않고 좀 주춤한데 많이 올랐죠. AMD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고, 마이크론 매물 좀 나오고 있어서 조정 나오고 있고, TSMC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엔비디아 여파로, 그러니까 AMD 여파로 반도체 지수는 0.9% 상승,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랜만에 또 전력망 AI 서버 관련된 쪽들도 다 부진했네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인프라가 제대로 못 따르고 있고 거기 돈 많이 들 텐데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좀 고민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쪽 비스트라, 컨스텔레이션, 지버노바 3%대 이상씩 하락했습니다. 요게 눈길이 가고 있고, 원자력 쪽도 자금 조달한다는 SMR 또 2%대 하락하고 있고, 오클로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또 SMR 많이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잠깐 조언을 드리게 되면, 어제 뭐 웹툰 이거 폭등했는데, 아우 배 아파 이거 갭상승하는 거 보고 따라갈까? 거기까지는 봤었는데, SMR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가가 지금 딱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런 또 변곡점 이런 거 좀 많이 찾잖아요. 지금 거의 지지권 들어왔고, 여기 들어왔고,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한 30달러대 중반대 부근, 여기서는 거의 이제 지지권 마련하게 되면은 한번 또 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좀 눈길이 가고 있죠. 그래서 SMR 혹시 눌림목 마무리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될 때, 요게 지금 자꾸 이제 자금 이슈가 나올 때는 또 기술적 분석을 왜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번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보여진다 안쪽까지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 약간 또 그 알파벳 이런 쪽들 잠깐 주춤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그나마 애플이 주도하다 보니까 시장이 그나마 방어 역할을 좀 했다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AI 쪽에서 아까 클라우드 그 관련된 회사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돈 안 써.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돈 안 쓰는 회사는 오히려 방어주 성격으로 좀 올라가네요. 한때는 AI 때문에 다른 데 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애플은 뭐하니? 라고 해서 못 가다가, 오늘 같은 때는 열심히 하는 회사들은 또 차익 매물, 좀 열심히 안 하는 회사들, 이렇게 표현할까요? 는 오히려 반등, 이런 모습들이 좀 특이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
또 AI 쪽에서 관련된 또 팔란티어 이런 쪽도 좀 차익 매물 나오기 시작하고, 팔란티어 자리만 되면은 조금 보려고 하는데, 예, 왜냐면 없습니다. 예, 털렸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이것도 한 3%대 하락했어요. 이 두 개는 자리 들어오게 되면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눈치 보고 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양자 컴퓨터 하락하고 있고, 예, 근데 좀 또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주 개발 쪽들도 오늘 어제 뭐 모멘투스, 예, 이런 거 72%, 예, 근데 이건 워낙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뭐 다 뭐가 강하게 움직인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런 거 있네요. 인투이티브 머신, 이거는 또 전환사채 발행한다. 요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중소형 종목들인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보다 보니까 그 테마주 쪽이죠. 발표하고 보다 보니까 실적은 별로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실적은 그런데 우리 계속 뭘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금 조달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뭐 CB 찍겠다, 유상증자 하겠다 이러면서 아까 SMR도 그렇고, 또 서클 인터넷 이것도 그렇고, 예, 주가 못 가면 썩을, 예, 이렇고. 근데 이것도 지금 실적 잘 발표해놓고 뭐 증자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또 쭉 빠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간에 10% 하락하고, 요런 변화가 나오게 되는 거는 조금 좀 특이한 현상인 것 같아서 미국 시장에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비트코인 관련된 쪽들은 네, 어제 6% 빠졌네요. 그래서 200만 주 이상 증자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적 잘 나고 이게 뭐니 이런 쪽의 느낌이어서 그런 모습들이고, 나머지는 그래도 좀 강한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뭐 크게 특별하게 또 탄력받는 건 좀 없었고, 어제 보니까 그래도 이쪽은 강합니다. 제약주, 건설, 소매 유통 이쪽들은 금리는 한댐에 수혜적인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노브노디스크 반등하고 일라일리 다시 반등하고 이런 모습들이고, 머크도 강세 보이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고, 또 하나 건설주 5%대 올라가고, 홈디포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죠. 이런 쪽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도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것도 약하네요. 그래서 약간 소비 쪽들은 약한 모습들로 보여지는데 거의 한국하고 비슷하네요.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국내 증시는 일단 너무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직까지 요 단계, 그러니까 3240불 즉 박스권 요때 아직도 한국 증시는 이것도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뭐 말이 많겠습니까? 요 갭이요 나온 부분들 여기 돌파를 못하고 3240, 50 여기도 아직 못 가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3280, 3300을 논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패턴은 그래도 약간 이렇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삼각수렴 이런 느낌이 나다 보니까 나쁘진 않은데, 거래 좀 떨어지고 있고, 지금 국내 쪽의 흐름은 국내 그 투자자죠.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 관심이 없고, 이거 지금 어디로 갔냐? 이번 8월, 그러니까 요때 딱 갭락하고 여기서부터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개인들이 8,900억 정도를 미국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예. 아이고, 뭐, 그렇지, 뭐, 제 심정과 예. 제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한국처럼은 또 옛날처럼 또 그렇겠네. 그래서 안 되겠다. 미국도 같이 병행하자. 이런 제 마음과 저같이 이제 실망했던 사람들이 이제 글로 가는 거죠. 딱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동력이 좀 사라집니다. 그런 쪽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보면은, 이거 연휴 앞두고 딱 전환돼서 좀 탄력 받아주게 가면 모를까. 아직 그냥 그런 정도. 혹시나 오늘 한 3250 바싹 들어가줘서 시장이 좀 돌아선다는 거 보여주게 되면 좋겠는데, 한국은 조금 약해요. 느낌이.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또 연휴 사이에 그러니까 가지는 못했는데 혹시 연휴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해서 또 출렁임이 나온다. 그건 또 더럽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휴 때도 적정연금은 좀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혹시나 만일, 네, 이게 되게 중요하죠. 혹시나 만일 또 뭐 주말 사이에 무슨 또 변화가 나왔을 때 그거를 대응할 만한 현금이 있거나, 아니면 여차하면 그 미국 시장 가서 미국 관련된 종목들로 해지를 하건 뭘 하건 대응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 그냥 정부의 기조 확인될 때까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우리 밸류 강하게 갑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주가가 폭등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한번 신뢰가 좀 훼손됐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강하게 막 쫙쫙 가는 거는 이젠 그냥 그래도 글로벌 증시와는 기조는 맞춰가겠구나 라는 쪽으로까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증시는 약하다는 거에 대한 흐름들을 다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다는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 증시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모건스탠리에서 헤지펀드, 글로벌 헤지펀드 동향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들은 다 좋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호주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호주, 대만 적극 매수. 하지만 한국은 지금 딱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롱숏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 즉 롱도 올라가고 있고 숏도 올라가고 있다. 근데 숏이 최근에 올라가는 공매도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매도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러고 보고 있다가 우리는 저것 앞으로 더 강화시켜서 나간다 라는 걸 보여줘야, 아이고 숏 친 거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청산하고 롱이 이기는 과정 쪽에서 쇼커버링 나오게 되면 빡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주식을 좀 해보셨다면서요 대통령께서. 그러면 이런 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빅픽처를 그린다. 공매도 꽉 채우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너희 이제 집에 갈 준비해라 그리고 세게 그냥 빡 얘기해주면 공매도 아이고 쇼커버링 쫙, 그냥 시나리오 소설을 써봤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리고 또 뉴스하고 몇 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끝나고 나서 네이버 웹툰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원래 어제 보니까 시티였죠. 시티에서는 네이버 매도로 그러니까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근데 시티 그렇게 나오니? 그러면서 네이버 웹툰 얘기 나오고 어벤져스 스타워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갖고 있는 디즈니,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거 아시죠? 그 웹툰이라고 해서 그 코믹스북, 페이퍼로 해서 나오는 요게 상당히 인기 있고, 뭐 예전 거는 뭐 가치가 $10,000, $20,000 그러면서 막 되게 부각을 많이 받는 이런 쪽들이죠. 요거를 웹툰에서 어벤져스 스타워즈를 재탄생시켜서 이걸 가지고 공급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요. 웹툰이 미국에서 인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보기 편한 건 맞는데, 근데 우리 스토리나 우리 쪽에 대한 쪽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각광받다가 좀 이렇게 다시 시들 하는 모습들이어서, 일단 페이지 뷰가 좀 제대로 안 나온다. 거기다가 또 그러니까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오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수익화 모델이 좀 약하다 하는 쪽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쿠키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약하다는 쪽에서 네이버 웹툰 제일 상장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쪽으로 변화가 들어온다 라고 하다 보니까, 요새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웹툰 WBTN 이거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방에 지금 $16.9, 하루 만에 2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팍 폭증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상장하고 오랜만에 나오는데, 일단 이슈 때문에 나온 건 인정. 그리고 이게 수익화 모델로 좀 더 바꿀 수 있겠느냐,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차익 매물 나오고 이거 조금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한번 관심은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뀐다 그러면, 오늘 국내에서는 또 웹툰 관련주 아침부터 또 강하게 움직였죠. 뭘까요? 미스터 블루? 이런 거. 키다리 스튜디오 뭐 이런, 이거 어제 가다가 밀렸는데, 이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또 DNC 미디어 이런 것들 또 오늘 또 움직임이 나올, DNC 미디어 어제 버텼네요. 이거 나오게 되면 혹시나 오늘 또 테마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거 한번 또 보셔야겠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보면은 KBT 검색량 신고점 지속, 외국인 최대 검색, 리쥬란, 이 파마 리서치죠. 이런 쪽에서 이건 뭐 다 아는 얘기긴 하겠지만, 지금 나쁘진 않은데 지금 화장품, 임의용 거의 지금 박살 나고 있는 모습들이죠. 밸류가 소비재 쪽들이 지금 뭐 수출 동향 괜찮으니까 이만큼 줬던 게, 이게 지금 소비재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재가 변하고, 어제 보니까 IT 이쪽들이 강하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IT가 뭐가 강하냐, 반도체 강하고 반도체 장비 쪽들 강한 준비가 나오고 있고, 디스플레이 OLED 같은 경우도 크게 폭등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재 쪽은 이거는 아직은 관세 여파도 있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동안에 높은 밸류가 줬던 거를,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를 이번 실적 계기를 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밸류를 받아도 되는 종목 딱 두 가지, APR 그리고 이거는 또 파마 리서치 두 개 빼고는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일단은 실적 동향 쭉 보다 보니까
매출 증가율이 꺾였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일관적으로 소비재가 부정적으로 나온 모습들, 요거는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런 밸류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줬던 종목들이 아유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 그래서 요목감을 낮춰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쪽들은 매도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만큼의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생길 때를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풀은 꺾인다 라는 관점으로 보고, 지금 이쪽에 비중이 많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힘드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고, 차라리 그냥 고점에서 흔들릴 때 조금 비중을 좀 정리해서 좀 약간 좀 줄여놓지 못하게 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변화가 되는 걸 좀 대응을 좀 어렵게 보시는 게 어렵게 대응하는 구조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들의 종목들을 좀 더 강한 종목들로 바꾸거나 아니면 좀 시간 걸린다 걸 생각하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성수기고 게다가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들어오고 하는 쪽이면 적어도 한 달 안쪽으로는 거의 그래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그렇게 일단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종목들은 빠지면 기회가 되겠죠 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대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요 얘기들 원래 보니까 정부에 앞으로 5개년 동안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쪽에서 얘기들이 쭉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정부 정책에서 AI 쪽에서 25조 원 투자하고 산업 르네상스 22조 원 구조조정 하겠다는 얘기죠.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정원 쪽에서 7조 원, 54조 원 투자한다 라는 쪽이고, 복지 저출산 또 57조, 민간경제 활력 33조, 또 어쩌고 뭐 자치부권 기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60조. 자, 돈이 210조가 들어갑니다. 210조가 들어가서 결국에는 돈이 이만큼 5년 동안 많이 풀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자금 많이 풀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자금을 많이 풀면서 유동성은 커지겠구나 라는 것들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그럼 재원이 어디 있는데, 재원은 유동성이 커지게 되고 돈을 계속 투입한다 그러면 달러는, 그러니까 원화는 쉽게 강세로 못 갑니다. 이런 것도 염두해 주시고, 그러면 재원은 돈을 어디서 구하는데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뭐 빌려서라도 낸다 그러면 채권 발행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한국도. 그렇게 되면 이것도 감수를, 미국과 거의 비슷한 구조로 가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또 재원은 증세, 과세, 증세, 이거는 계속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듯이 이거 좀 우리 좀 나오는 지금 돈 나올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돈 나올 때가 있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의 활력소를 딱 넣어서 열심히 막 돌아가게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규제를 한다. 규제가 아니라 약간 공급 확대를 통해서 가격을 잡으려고 했지, 규제만 한다고 해서 이거 문제 아니에요. 또 올라가요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세수도 제대로 못 걷고 부동산 쪽에서 활성화가 좀 되기 그렇다고 막 올라가는 건 좀 그런데, 공급 확대로 나도 서울에 살아보고 싶다는데 왜 자꾸 3기 도시 뭐 이런 쪽으로 밖으로 도냐고요. 재건축을 풀어줘야.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살고 싶은데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저 지방 신도시에 놓고 지금 아직까지 거기서 삼성 뭐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정책이 제대로 못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변화. 그러니까 돈은 많이 풀리겠다. 근데 마찬가지로 과세는 계속 또 증세는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염두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변화인 것 같고, 또 그러면 어제 나왔던 종목들하고 섹터들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거 다 못 다룬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오는 뭐 수급 좋은 종목들, 이거는 한번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되겠지, 뭐 피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사는구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어떤 분이 문의하시는데 빨간색은 왜 저래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섹터에서 그래서 가장 원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쭉 얘기하고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아 보이니? 하나 이런 거 꼽다 보니까 그렇게 제 맘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이거 빨간색인데 오늘 왜 빠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냥 하나 고른 겁니다. 이 중에서 한 종목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디스플레이 쪽은 원래 이게 나왔던 얘기가 소송 건게 7월 11일인가 7월 달에 나왔었습니다. 예비판 초기 판정. 그리고 이번에
또 예비 판정, 예, 그리고 확정은 11월달 이러다 보니까 혹시나 요 기억하실 게 예비 판정 나고 또 주가 쫙 갔다가 줄줄줄 해서 좀 이렇게 조정받는다. 요 앞서서는 확정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그러면 애플의 전략이 나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우리 OLED 좀 BOE한테 해서 약간 숨통을 좀 틔우려고 그랬었더니 안 되겠네. 이거 다 지금 한국으로 몰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그때 전략들이 LG 디스플레이도 이쪽으로 강화시키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은 더 물량 주고 하면 이런 쪽으로 전략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쪽으로 가려던 거 실패. 그러면 돈 좀 아끼려다가 안 되겠네. 이쪽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 한 번 또 추가 랠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관심 갖고 또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습니다. 종목 중에서 반도체 쪽과 반도체 플러스 디스플레이 쪽으로 같이 들어가는 장비 쪽들 이거는 또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거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안 간 종목이 한 두어 개 보이는데 그거는 일단은 좀 이따 에어클래스 분들은 밴드에서 확인하세요. 거기 뭐 말씀은 좀 눈여겨보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하고 좀 봐야겠다. 그래서 요 같이 연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IT가 다시 강하다 안쪽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삼성의 그 전기 계속 강한 거 보고 얘는 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저희는 LG 노텍을 며칠 이번 주 계속 또 보고 있는데 잘 올라왔습니다. 잘 올라왔고 키 맞추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원익 IPS가 강한데 이거는 살짝 오버했습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저희가 무조건 주가 가다 보면 또 차트가 좋다 보니까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런 자리 쪽에서 이거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부분까지 강하게 올라간 거는 이격이 또 많이 벌어졌죠. 여기서 중간 중요권과 많이 벌어졌다. 이거는 오버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더 가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정체적은 조정받습니다. 그때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막 따라가는 건 아니다. 안쪽으로 보면서 좀 덜 간 반도체 장비주, 덜 간 이런 거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걸 좀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바이오는 지금 비만 치료제 쪽들 강하고요. 일단 생물보안법 재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알테오젠 아까 말씀드렸듯이 UBS 리포트가 매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 큰 변화 없는지 알테오젠이 흔들리게 되면 나머지 또 바이오 쪽들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지 알테오젠의 문제만인 것 같고 큰 이상 없이 개파락 나왔다 이걸 쭉 밀고 가는지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바이오주 일단 또 오늘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 내일부터 연휴입니다. 비 피해 없이 또 연휴 잘 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또 저희는 파워시장이 아마 내일은 저도 좀 쉬려고요. 아마 없을 것 같고 토요일날 라이브로 8시에 또 그때는 다 좀 휴가 가시고 그래서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바지 휴가죠. 저는 8시에 라이브로 그때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 분위기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때 또 기회 되면 뵙도록 기회 되면이 아니고 오시고 또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또 정아입니까? 이렇게 보고 오늘도 연휴 전 마지막 거래 화이팅! 그리고 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증시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힘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